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이제 하방 쪽으로 장중에 압력이 좀 가해졌으나 아래꼬리 쭉 달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이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래쪽 방향을 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보다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저점 매수를 확인했다,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렸는데 14,000포인트 요 구간에서 계속 건드려주면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나홀로 치고 달리면서 날아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쉬고 있는데 나스닥은 크게 밀리거나 하지 않고 14,000 아래쪽에서 바로 위치해 있으면서 언제든지 돌파할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FOMC는 금리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99%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연내에 한 번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배적이긴 한데, 안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로 돌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홀로 치고 달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코스피 이미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거의 이제 반년 가까이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4월 달에 돌파한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2500 위쪽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상단은 2650 쪽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4분기 정도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 돌파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번 FOMC 이후에 다음 주 정도까지 2600 위쪽으로 해서 2650 건드려주는 정도 혹은 근처에 붙여놓기라도 하면은 조금 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6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600 정도 갔다가 살짝 쉬는 구간 나온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10월 정도 되면 돌파 시도하고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자연스럽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거나 딱히 그런 움직임이 없죠. 일부 조절은 하지만 주식 매도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은 크게 신경 안 쓰면 돼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핵심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선물 쪽으로만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보통 한 3만 계약 정도 가지고 놀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위아래 변동성 막아놓는 옵션 움직임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900포인트, 890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또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이 아래 구간으로 장중에는 1%대로 흔들었었는데, 저점 매수세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흔들기 정도 이후에 이 890, 900 요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돌파되는 게 조금 빨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또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달 넘게 3개월째 쉬어가는 흐름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언제 이 940쪽 위를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1000포인트는 지나가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900포인트 흔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섭섭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2차전 지주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좀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로 쉬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일 SK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요거 이 12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11만 5천원 요 흔들기 나오는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는 다시 한번 또 모아가도 되는 구간,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가격권을 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괜히 따라붙지 말고 밑에 밀리는 거야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모아가는 게 안정적인 겁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모아놓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움직인다.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아니냐? TSMC 이슈가 있는데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핵심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따라잡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비중이 적어요. 우리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인데, 하이닉스는 그냥 아예 메모리 쪽이고요. 자, 메모리가 핵심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이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4분기 정도면 끝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가 감소되고 소진되면은 추후에는 다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된다. 그럼 내년부터는 좋아지는데 이거를 미리 선반영되는 게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4분기 선반영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즉시 이제 그 2차 전지주가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돼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만 원 이렇게 흔들기는 했지만 딱히 뭐 이탈하는 분위기 아니죠. 요 구간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다시 한번 60만 원 건드려 줄 거고 이게 60만 원만 해도 20%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2650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연말 맞이해서 배당주들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은행주나 이런 쪽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KB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배당주들 살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뒷받침해주면서 지수 받쳐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2650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외국인들은 3000포인트 아래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금액을 다 뭐 청산을 하고 이럴 상황으로 저렇게 대량 매수한 게 아니다.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오히려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오랜만에 뭐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뭐 크게 실리진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100만 원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래서는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여기 80만 원 중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거고 100만 원 아래는 이제 최근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기 100만 원 흔들기 정도 구간 나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왕의 귀환이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아직 뭐 귀환 안 했습니다. 근데 귀환은 할 거예요. 할 건데 100만 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자율등락 구간이구나. 이 안에서도 아래서도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힘도 있고 이 양쪽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나온 거고 오늘 뭐 거래대금이 더 붙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일까지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100만 원 회복하면서 거래대금이 한번 빵 터져주면 이런 게 하나 나와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100만 원 회복하면 130만 원 뭐 한두 번 건드리고 넘어갈 가능성 충분합니다.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움직였는데 4.5% 움직였는데 사실 올라온 것 같지도 않죠. 30만 원 아래에서 그냥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 이 구간은 30만 원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요 8만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오늘 뭐 조금 뭐 1%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의미 없다. 이거 8만원 회복돼야지 그때부터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 HN보다는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고 보통은 후발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또 관심 가질 만한 게 포스코 DX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최근에 쉬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포스코 DX도 5만 원 흔들기 정도는 나올 법한데 5만 원 흔들기 혹은 조금 뭐 더 간다고 하면 4만 5천 원 흔들기 이 정도는 나올 법한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단단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쪽으로 순환이 도는지를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 종목은 40만 원 부근이다라고 하면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34,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34,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4만원까지만 가도 34,000원에서는 거의 뭐 지금 구간에서부터 거의 30% 약간 안 되는 구간 정도는 되는데 돌파 시도하면 30% 정도 수준 되죠. 그리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최근에 좀 오래 쉬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6개월 정도 쉬는 구간에 있어서 모았던 힘을 다시 한번 분출할 수 있는 이런 힘 모으기 이런 그리고 기간 조정 구간은 이미 거의 다 맞춰놨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환매가 언제 도느냐 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 같은 경우는 5만원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제
에코프로 100만원 아래 있는 거랑 뭐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5만원 회복하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없죠. 이게 순환이 돌 때 에코프로 그룹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다시 넘어가거나 아니면 장비주 순환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그룹 쪽으로 가는 게 이게 3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에코프로, 포스코 이쪽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기술이나 뭐 PNT나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양호한 것 같아요. 장비주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양극재나 이런 쪽은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조금 딱 하락하다 보니까 때에 마침 이제 쉬어가는 구간 만든다. 폐배터리 양극재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랜만에 또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19만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오늘 거래대금 조금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19만원 회복되면서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아주 좋고요. 8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뭐 자동차 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우려감을 갖는 목소리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지금 31만 뭐 1959대인데 31만 대 30만 대를 넘겼죠. 이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의미를 있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10년 만인 거죠. 지금 2000 이제 23년이니까 10년 만에 이 30만 대를 넘은 거죠, 일간으로.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조지아주 이제 공장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내년까지 뭐 일단 우선적으로 완공을 해서 빠르게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받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노조가 15일부터 지금 파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되면 반사이익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국 자동차 노조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3대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요 3대 회사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업이 장기화된다.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현대차 쪽은 좀 반사이익을 일부라도 받게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8만원 회복 중요합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대금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실어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좋은 거래대금 실어줬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나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24만원 회복되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죠. 거래대금 조금만 더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최근에 워낙 뭐 움직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이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은 느낌 그리고 현대위아는 65,000원을 회복해야 좋아지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만원 구간 건드리고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몸놀림 가벼운 놈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우하이텍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지금 뭐 4,000원 중반대에서 16,000원까지 움직인 다음에 지금 다시 9,000원대까지 밀려 있는데 이 종목도 만원을 회복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성우하이텍이 제일 먼저 보통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화신이나 뭐 SL 아니면 아진산업 이런 종목도 움직이죠. 화신 같은 경우도 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 회복하면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L 같은 경우 올해 조금 덜 올랐어요. SL은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 물론 22,000원대부터 42,000원대까지는 조금 오른 건 아니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다른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는 건 좀 억울하긴 한데 뭐 힘 모아가지고 다시 움직일 때는 더 많이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34,000원 회복되면은 34,000원, 37,000원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4만원 정도까지는 건드려 줄 거예요. 4만원 넘어가는지는 뭐 이제 추후에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올해 뭐 2,2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00원대를 갔습니다. 8,100원까지 갔는데 지금 4,000원 흔들기 이렇게 있죠. 4,500원 회복되어야 요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900원은 뭐 흔들던 말던 이탈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내려갈 거나 같지는 않으니까요.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종공업이나 현대공업 등등 뭐 서진오토모티브 많은 종목들 있죠. 그래서 부품주들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슬슬 움직일 타이밍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해운주들 좀 볼만할 것 같다라고 8월에 말씀드렸는데 8월에 이제 이 BDI 지수가 1000포인트 초반 요 정도 찍어놓고 조금 주춤했어요. 이 지수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스톡 차트 가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지금 BDI 지수가 자 보시면은 요 1000포인트 구간 쪽에서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회복을 횡보를 하죠. 그래서 9월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150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1526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DI 지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펜오션 먼저 보시는 겁니다. 펜오션을 보시는 게 자연스럽고 오늘 9%나 올랐죠.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바닥 탈출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해운주는 향후에 뭐 무역 쪽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지수까지 따라오면 이제 대한해운 쪽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펜오션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HMM 같이 보면 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HMM은 이 16,500원 유지만 되면은 이탈했다 회복된 다음에 유지만 되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더 붙여주면서 한 번 더 올라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BDI 지수보다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 쪽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벌크선이고 대한해운은 컨테이너에 집중돼 있고 펜오션하고 대한해운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벌크선 쪽이냐 컨테이너 쪽이냐. 그래서 BDI 지수가 펜오션 그리고 컨테이너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종종 나오죠. 나오면 이제 대한해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같은 해운주라고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HMM은 양쪽 다 뭐 강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한해운도 오늘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조금 붙여주는 거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2,000원 회복돼야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한 종목으로는 뭐 흥항해운이나 뭐 KC해운 같은 KSS해운 같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테마성으로만 보는 거죠. 이 해운주들도 조금 무겁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으로 그냥 뭐 짧게 치고 빠질 때 이런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5G 관련주들 이제 글로벌 투자 확산되고 하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에이스테크가 이제 워낙 뭐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좀 억울한 종목 중 하나였죠. 중간중간에 개별적으로 이제 그 수주도 나오고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밀려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좀 이제 힘든 구간을 보내는데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기존에도 뭐 있었던 얘기입니다.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5G 부품줄 이런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죠. 그래서 이제 에이스테크, 뭐 우리로, 뭐 삼지전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면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날 뭐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 이렇게 양목 나오기 시작하면 따라잡으면은 내가 이제 따라잡는 구간이 고점이 되는 이런 현상 많이 나오죠. 한 2, 3% 수익 나는 것 같다가 다시 쪼로록 밀려갖고 마이너스 10%, 20% 손실 구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테마가 2, 3일 간격으로 돌아요, 보통은. 짧으면 이틀, 길면 길어야 3일. 이틀도 오늘 이슈가 돼서 장대 항목 나온 다음에 내일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오전 끝날 때쯤부터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로 이제 순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는 거는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쉬는 이런 섹터들 있죠. 이런 휴식 취하는 섹터들을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AI 쪽은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라던가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하단 구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럼 이스트 소프트 15,000원 구간 이렇게 흔들기나 요 구간 붙어간다 이러면은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이 지금 5,000원을 내려와서 이제 4,500원 요 구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 5,000원 흔들기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의료 AI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죠. 25,000원 회복하면 한번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다가 막혀가지고 좀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모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10,000원 넘어서 10,000원에서 1,500원 요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달릴 가능성 있는
이런 종목이다. 셀바스 AI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 번씩 이렇게 급등 한번 만들면서 이제 뾰족한 흐름 많이 만든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000원 이렇게 흔들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짧게 뭐 22,000원까지만 봐도 되는데 22,0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25,000원까지 보고 25,000원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AI 관련주라든지 뭐 재건주도 쉬고 있는 거 많죠. 뭐 유신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쉬고 있는데 SY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이렇게 쉬어가고 있죠. 그러면 대안주로 해서 이 종목들이 쉬는 거를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대안주로 해서 뭐 덕신하우징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런 종목들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체크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 괜히 추격 매수했다가 뭐 하루 만에 뭐 10% 20% 손실 보고 이런 악순환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 선한스탁에 문의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고 하면은 요 구간만 또 어려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구간 넘어가면 또 이제 4분기에 또 멋지게 또 수익 올릴 수 있는 구간, 편안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요 구간만 또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